안녕하세요. 진주쌤입니다. 여러분, 구정 연휴는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새해가 다시 밝았으니까 앞으로 25년도에도 목동 진주 언니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되게 오랜만에 또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항상 저희 이제 궁금증 가지고 와주시는 목동 학부모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는데. 네. 너무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지금 이 영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입학 앞두고 있는데 황소가 워낙 유명했잖아요. 아,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황소 궁금증은 있었는데 초중을 못 보냈어요. 그래서 수업 한 번 안 해본 게 이 목동 안에서 좀 아쉬움이 후회가 남아요? 네, 많이 남아서 괜찮은 건지 그 황소를 보냈으면 우리 아이가 수학을 좀 더 잘했을까? 네. 그런 궁금증이 네네네. 드시죠? 사실은 제가 영상을 잠깐 쉬는 동안에도 학부모님들의 질문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좀 많이 그러니까 저에게 질문이 들어왔던 것들 중에 한 가지 그러니까 소재가 황소였어요. 황소인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냐면, 사실은 뭐 그냥 언뜻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하면 황소가 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질문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질문이 가장 많았냐면, 일단 어머니들이 하도 뭐 황소 하니까 대부분 그냥 궁금증 때문에 그 학원을 이제 보낼 생각이 꼭 아니어도 시험은 한번 봐볼까? 해서 이제 많이들 시험은 보세요. 네, 맞아요. 자, 앞으로 2월이 또 되면 다음 달이 되면 또 황소 고시가 시작이 될 텐데 이제 다들 그렇게 한번 우리 아이의 수준이 이제 어느 정도일까? 그러니까 정말 보낼 생각이 없었어도 이제 한번 시험은 봤는데 이제 거기에서 만약에 미련 없이 깔끔하게 떨어졌다. 이제 그러면 크게 고민은 없는데 어떤 고민들이 있으시냐면 이제 우리 아이가 붙었어. 내가 크게 준비 없이 황소를 붙었는데 내가 이거를 학원을 보낼 생각은 없었는데 딱 붙고 나면 이제 엄마들이 너무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얘가 붙었는데 내가 이제 여기를 지금 안 보내면 앞으로 계속 못 보내지 않을까? 또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들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저한테 그동안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안타까웠던 게 황소가 물론 좋은 시스템을 갖춘 학원이긴 하죠. 학원이 맞는데 너무 그거에 대한 맹신은 또 불필요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들을 주시면 저는 가장 이제 뭘 먼저 물어보냐면 일단 지금 아이가 학원이 필요한 상태인지 아닌지를 먼저 이제 물어봐요. 물어봐서 학원이 필요하고 내가 학원을 보내야 되는 찰나에 시험을 봤는데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반이 배정이 됐다. 이제 그래서 그 학원을 보내보는 거는 저는 경험상이라도 그러면 한번 보내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질문이 오냐면 높은 반 아니고 턱걸이로 가장 밑에 반 붙었는데 그래도 보내도 효과 있어요? 이제 이런 질문들 하세요. 네, 진짜 고민돼요. 네, 이제 그런 질문들 하시는데 저는 이제 그 반이 나왔다는 거는 우리 아이가 일단은 그 시험에서 뭐 어떤 그 학원을 위해서 입학 테스트를 위해서 막 무리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면 지금 딱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반 배정이 됐을 테니까 일단 한번 보내고 그 학원의 시스템에 잘 적응하는지도 좀 보고 겪어보고 그리고 그 학원을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막 끝까지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한테 안 맞으면 그냥 바로 그만둬도 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그 학원에 대한 신격화라든지 맹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또 그런데 우리 아이가 지금 굳이 학원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내가 시험만 한번 봐보려고 봤는데 이게 막 어디 다시는 없을 기회가 된 것처럼 놓치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불안감도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 네. 황소가 유명해진 게 어쨌든 풀 때까지 남겨서 시키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그게 모든 아이들에게 적절한 방법인지 궁금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 학원만의 독특한 시스템이긴 한데요.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교육 방법이 어떤 교육 방법이든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맞냐 안 맞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물론 우리가 수학은 사고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이 생각하는 게 물론 도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유도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바로 받아주지 않고, 뭐, 보니까 이런 쿠폰 같은 거 있어서 질문권, 뭐, 질문 허용권, 뭐, 이런 것들 아이들 정말 보물처럼 갖고 다니는 그런 쿠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 먼저 그런 환경을 잘 적응하고 즐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재밌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재미있게 받아들이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아 하는 아이들은 이제 그 시스템을 잘 적응해서 다녀서 뭐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지만, 부작용도 물론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맞지 않는 아이들은 이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물론 이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어떤 단점이 있냐면요, 아직 아이들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내 수준에서 어디까지 붙잡고 생각을 하는 게 가능한지는 아이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이 아이의 수준과 성향을 잘 아는 상태에서 적절한 시기에 개입 또는 적절한 시기에 힌트를 줘서 문제를 풀어내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학원에서 단체로 운영을 하다 보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아이가 스스로 내가 쿠폰을 활용해서 어떤 순간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적절한 타이밍을 맞추는 게 쉽지 않은 단점이 있죠. 판단이 어렵겠네요. 판단이 어렵죠. 그러면 어떤 아이들은 뭐 쿠폰이 없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고민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무조건 붙잡고 계속 힘들게 생각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나 되게 힘들어하거나, 이제 그런 잘 맞지 않는, 우리 아이의 성향과 맞지 않을 때는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한테 다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성향의 아이들에게 이 학습 방법이 도움이 될까요? 일단 저는 차라리 저학년 친구들, 아직 공부 습관이 잘 잡히지 않은 친구들 중에서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친구들, 이제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문제 대충 보고, 선생님 저 모르겠어요, 엄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바로 질문하는 아이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재미있게 도움을 줄 수는 있겠죠. 지금 저랑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황소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꽤 되는데, 그 아이들 필독 속을 보면은요, 정말 보물처럼 질문권 이런 거 쿠폰들 들고 다니거든요. 되게 재미있고 즐겁게 다니고 있는 친구들의 경우인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의 이 소중한 쿠폰을, 1회 질문권을 그냥 막 함부로 쓰고 싶진 않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서는 좀 앉아서 진득하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습관들을 좀 잡을 수는 있죠. 엉덩이 힘이 좀 엉덩이 힘도 생기겠네요. 키워줄 수 있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좀 같이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이런 게임처럼 내가 즐기고 있다, 잘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시절부터 내가 수학의 문제를 풀 때 잘 처음에 언뜻 봐서 모르겠어도 뭔가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런 시도도 좀 갖고, 앉아서 좀 오랜 시간 고민도 좀 해보고, 이런 경험을 갖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네, 성취감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앉아서 문제를 풀었는데 결국에 풀렸어. 그러면 그 기쁨은 사실 돈 주고 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어떤 학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이게 집에서 하긴 또 쉽지 않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시너지를 얻어서 재미있게 해볼 수 있는 건 또 되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것도 어쨌든 학원일 뿐이기 때문에 그 학원을 뛰어넘는 이상의 너무 막 신성화시켜가지고 이곳이 굉장히 특별한 곳이고 여기를 가면 우리 애가 수학을 잘할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이제 그런 환상을 좀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여러 학원들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재미있게 잘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저한테 처음에 질문 주신 것처럼, 내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우리 아이를 황소를 한 번도 못 보내고 지금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됐는데 괜찮나, 아쉬운 마음, 이런 것들은 그냥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동안에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적절한 수학 학습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좀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이런 경우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2월에 나도 한번 테스트를 봐볼까? 뭐 이런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원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 또는 적절한 지금 시기에 학원을 보내야겠다 하면 경험 삼아 이제 보내는 거는 얼마든지 저는 찬성인데, 거기에 대해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학원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불안감 때문에 학원을 그만두지 못하고 있다거나, 또는 지금 굳이 학원의 도움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한번 봤는데 합격했어. 그럼 꼭 여기를 보내야 될까? 여기를 지금 내가 보내지 않으면 큰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은 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선생님. 지금 불안감이 많이 그랬어요? 제 아이 성향에 맞는
공부 방법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네. 됐습니다. 이게 뭐 굳이 오늘은 이제 황소가 이제 하도 이슈가 되니까 네. 어떤 한 학원을 특정 지어서 지금 예로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디 학원이든 어떤 교육 방법이든 다 마찬가지 이야기거든요.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이 모든 아이들에게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강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 아이 수준에 맞는 학습 또 우리 아이에게 가장 잘 맞는 우리 아이 성향에 잘 맞는 이제 그런 학습 방법을 찾는 게 교육에서는 가장 베스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도움 되셨나요? 네, 선생님. 저희는 이제 25년이 됐으니까 좀 더 자주 만나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